자, 이번에 컴퓨터 드릴 문제 25의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일 뒤에 붙어 있어요. 중계라고 하는 거. 제일 앞하고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중계라고 하는 거.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계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개에 해당된다. 매매 계약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구성하려고 교환 계약 또 환매 계약 살짝 바꿔서 구성을 합니다.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이전하고요. 금전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을 매매 계약. 자, 교환 계약은 금전 외 재산권 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 교환 계약. 교환 계약이 현혹되면 안 돼. 알선 들어가면 다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게 여러 가지 과목을 다 짬뽕에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방법이 뭐냐면은 전체를 다 뭐 한꺼번에 소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냥 개별 과목 단위로 끊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알선하는 건 뭐가 된다? 중개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키워드 뭐야?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가야 되죠. 외워서 대입하는 거야. 개설 등록을 한 자. 오른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뒤에 단순 업무 보조 들어가야 되죠. 중개업에서 틀리게 3번을 구성을 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경우로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약간 문맥이 좋지 않은데 이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답은 3번 간단해요. 중개보조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자,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공인중개사 외국법 해서 틀렸죠?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 1번 틀렸고요. 2번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외웠던 거 보수업 그 다음에 부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포인트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틀렸죠? 보수를 받아야만이 어떻다? 중개업이 되게 된다. 무등록 중개업 처벌받게 되는데 보수 받아야지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약정한 경우에 이것은 중개업은 아니다.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봐야겠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하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할 거.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중개보조원, 자 공인중개사로서 이미 틀렸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은 5번을 뽑았는데 자 이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소화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5번은 그다지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4번 정확히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념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나중에 중개 사고 터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념에 따라서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5번인데 이건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무난한 지문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것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게 권리죠. 중개를 완성하면 받을 돈 중개보수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책임,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부 육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답은 일단 2번이 되게 되는데 이건 전체 체계와 관련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 이 중간에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재취업, 회피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걸 또 하나하나 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거래정보사업자, 아직 모르지만 거래정보사업자의 승인이라고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협회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담당을 한다.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국토부 장관이 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협회에 대한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설립 인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가 겁나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겁나 많아요. 우리가 기본서에다가 4개인가만 표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디테일한 내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쉬운 문제다. 과목 중에서 제일 수험생들이 아우 이건 좀 해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 자체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가요. 어떤 과목에 됐든 80점 맞기는 겁나 어렵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셔야 돼. 골고루 하셔야 되고 이게 뭐 공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과목마다 난이도가 분명히 있지만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도 이론상 80점 나오기 대단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 합격하신 분들의 이빨 깝니다. 중개사법은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다. 웃기고 자빠져있는 나는 14회 때 올백을 맞았다. 누가 검증을 해? 다 믿으면 안 돼요. 중개사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쉴 데 없이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붙은 사람이 왜 붙은 줄 아세요? 점수가 나와서 붙은 거야. 이빨을 까서 붙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점수가 나와서 저기 좋으신 분 있잖아. 딱 점수가 나와서 붙어버렸잖아. 딱 반만. 그래서 하나 더 보고 싶어서 그냥 떨어지니까 그냥 헤어지기가 민망한 거지.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게 중개사 시험보다 제일 전문가가 될 거예요. 왜 전 과목 다 알고 등등등. 그리고 밑바닥도 기어와 봤으니까. 근데 핵심 이슈는 뭐냐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체 그림을 자꾸 잡으셔야 돼. 다시 갑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크게 있다. 하나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협회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누가 담당한다? 국토부 장관. 그럼 나머지 세트 가야 되지?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게 뭐가 있었죠? 바로 먼저 시험 시행하는 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두 번째 자격증 교부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을 교부시도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개돼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담당할 때, 마지막이 사고 치게 되면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는 것도 누가 된다? 시도지사. 계속 체계 잡으셔야 체계를 잡아야지 이건 찍어낼 수 있지 그냥 외워서 풀 수는 없는 문제. 해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이 자격시험 출제 누가 할 것인가?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기로 하는 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은 국토부 장관 직접 시험 출제 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그래. 그냥 요거 하나 단편적으로 요거 다 무조건 시험 시행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뭐냐면 법이 체계가 깔끔하지 않아요. 분명히 국토부 장관도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해놓고 나머지 법조문은 계속해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민법만 약간 그렇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체계가 깔끔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겁나 많다.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외우는 거다. 체계 잡아가시는 거.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에 지정하고요. 협회 설립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공제사. 요거 나중에 이제 과태료 있는 거 때릴 때도 국토부 장관 얘기서 500 이하의 과태료.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해서 나머지는 별 필요 없어요. 시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요즘에 자꾸 저보고 뭐 물어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시행이 될 것 같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무슨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냐고. 그래도 몰라.
시험, 그리고 별 걱정을 다 해. 별 걱정을 다 해. 점수가 나올까 이걸 걱정을 해야지. 시험을 시행을 할까 안 할까 이걸 왜 걱정을 하냐고. 그래서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 점수 나올 거나 걱정을 하시자.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 대신 전체 체계 관련해서 보셨고, 그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된다. 2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자,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을 때,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된다. 겁나 중요한 얘기. 아까 우리 하나 외웠던 거 있었죠? 자, 시도지사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시행,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면 이따가 더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바로 자격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 따를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을 때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다? 그때는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을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다 해서 요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 따라야 한다. 따를 건 뭐라고요? 자격 취득.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 어떻다? 따라야 한다. 요건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고요. 요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주제야. 요거 사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문제가 요 근래 출제민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개떡 같아요. 개떡 같아서 이걸 외우기가 되게 힘든 파트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주기상 27회 때인가 구성이 됐거든요. 다시 낼 만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따를 건 딱 한 가지, 뭐가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했으면 어떻다? 이것은 따라야 한다라고 할 거. 요게 이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금 이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좀 특이한 구조죠. 그래서 요렇게 보셨습니다. 4번은 생략했고요. 여기서 4번 얘기에서 제척된다는 얘기는 알아서 꺼져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됩니다. 이 관계인이 어떤 심의 의결 과정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할 거. 자, 포인트 2가지로 가십시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두 번째 이슈. 이게 이제 대행 나와 있죠? 키워드 뭐가 된다고요? 대행이라고 하는 문장 여러분 못 외우십니다. 내가 장담해요. 절대 문장 못 외워. 문장을 못 외워. 그래서 단어를 이제 외우셔야 돼. 제가 지금 이제 민법부터 교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민법 교재가 완성이 되면은 아마 추정컨대 그냥 일반 우리 교재 사이즈 넓은 거 말고요. 좁은 걸로 한 15페이지가 될 것 같아. 심상치가 않아. 근데 돈 받고 팔려고 그래. 그래서 앞에서 프린트물 딱 들고 나서 한 300원씩 받고 팔려고 기획 중에 있어요. 그게 싫으면은 저기 이제 유튜브에 제가 뿌려버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출력해서 받아보실 것. 그래서 300원 내는 게 나을걸요? 다시 가서. 자, 제가 지금 이 교재를 쭉 보면서 법조문을 보면서 시험 문제를 다시 분석하면서 보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단어에 집중을 하고 단어. 절대 이 문장을 못 외워.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대행한다. 이미 답이 됐거든요. 해서 대행 나와 있죠? 위원장 대행 나와 있죠? 누가 지명한 위원, 지명된 위원이 어떻다? 대행한다. 2개 외우셨습니다. 따라야 한다 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따라야 한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대행한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대행한다는 얘기는 위원장이 뭔가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러면 이 대행의 주체는 누가 한다? 누가 대행해야 된다? 지명된 위원, 미리 지명된 위원이 어떻다? 대행하게 된다. 2개 외우셨습니다. 2개 외우셨어요. 그래서 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대행한다라는 명제. 따라야 한다, 대행한다. 따라야 한다, 대행한다. 절대 지금 5개를 다 소화하려고 하면 죽어. 해서 따라야 한다고 대행한다라는 키워드 가서 봐야겠고요. 자, 27회 문제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었고, 그 다음에 자, 30회 때 문제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 양아치 새끼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 자, 일단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번부터 막 짜증나기 시작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까 27회 때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죠.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몰라. 우리가 7명, 11명 뒤지게 쳐외워봤자 크게 써먹을 데가 없어. 그냥 시험 보실 때, 짜증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자문을 했던 사람은 어떻다? 제척된다. 앞에 문제 한번 비교해 볼까요? 27회 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안건에 대해서 연구 등 감정을 한 경우 제척된다. 나와 있죠? 제척 사유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근데 계속 바꿔가면서 출제한다고. 그래서 제척 사유를 외워서 효부를 보는 게 아니라고. 이해 관계가 있으면 어떻다? 그 회에서 제거된다. 이걸 우리가 제척 사유. 자, 그리고 사실 30회 때 문제를 가서 보니까 자, 지금 대행한다 라고 돼 있죠? 대행한다. 누가? 부위원장. 이걸 틀리게 뽑은 거야. 아우, 나쁜 새끼들 그냥. 어려웠어. 키워드 뭐라고요? 대행한다. 대행한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누가? 지명된 위원이 어떻다? 대행한다. 해서 답은 일단 4번 뽑았고요. 5번, 이거 꼭 알아야 되지. 자, 회의의 개최, 제적위원 과반수, 그리고 의결은 뭐라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이게 중요 해서가 아니라 곳곳에서 다 똑같은 거야. 어떤 회의를 개최하려면 어떻다? 제적위원 과반수. 회의에서 어떤 사람을 의결할 때는 어떻다? 출석위원 과반수.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 가지 법에서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툭툭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갔었죠. 자, 심의위원회 회의 등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안 된다고. 제적위원이 11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6명이 출석했으면 그 중에 과반수, 뭐 4명이 되겠죠. 3명은 안 되니까. 4명이 찬성하면 의결하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한다. 이건 영양가는 없는데 곳곳에서 나오는 사이드 지문 해서 자, 이 문제를 이제 답을 이제 4번을 뽑아냈어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지금 27회 때 문제 구성할 때 이게 이제 따라야 한다는 계속 중요한 출제 포인트였었고 요거 냈어. 그리고 중간에 사이드로 냈던 것이 끝에 뭐 있어? 대행한다라는 명제 나왔었죠? 대행한다라는 명제 나왔었죠? 그럼 앞에 지명된 위원이 이거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뽑아내고 30회 때 출제위원이 양아치인데 어떻게 됐다고? 이 대행한다를 가지고 이걸 틀리게 뽑아냈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문제, 특히 2차 과목들의 특징을 보다 보면 이놈들이 5번을 겁나 좋아해. 지난번 5번을 꼭 답을 뽑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공부해 가시는 과정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놓치더라도 항상 5번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실 것. 아니 27회 문제를 보고 지금 누가 30회 때 출제 이 문제를 27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30회 때 출제인이 과거 5년간 기출문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시험에 냈나 봐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출제할 때 뭘 가지고 지난번 5번 뽑았던 거 이걸 끌고 들어와서 답을 뽑아냈다고. 그래서 자,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돼도 5번 지문만은 꼭 한 번씩 더 주의 깊게 봐주실 거.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번호까지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 양아치 새끼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걔들이 그렇게 낸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5번 지문은 특별히 사랑을 해주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번 지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로 이 강조를 드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더라도 수험생은 몰라. 저처럼 이걸 뒤지게 분석을 하니까 이게 루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이런 문제가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조차도 대부분 수험생이 파악을 못하고 그냥 그저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해버리 개뿔 안 됩니다. 자, 우리 대응한다.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 두 가지 키워드 보셨고, 자, 나머지 총괄적인 얘기 설명드렸고, 그래서 30회 때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자,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미리 어떻다?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트릭 쓰는 것들. 문장 구조를 보셔야 돼. 2번 질문.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다시 갑시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죠? 자격증 교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그러면 재교부 신청도 누구한테 해야 된다? 시도지사. 이렇게 가셔야 돼. 여기서 응용 들어가면 안 돼. 혹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했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가주실 거.
자, 3번 질문. 국토부장관은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를 하게 된다.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해서 이걸 답을 뽑았나요? 뒤 보시라고 앞에 보지 말고 그냥 뒤만 보면 되는 거야. 자격 정지. 뭐라고요? 응시 자격 정지. 5년간 어떻다? 응시 자격 정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개략적인 사항을 12월 31일까지 이런 것도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해서 이건 비우고 가실 주제. 일단은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왔던 것들 키워드 다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다. 끄트머리. 볼까요?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틀리게 뽑았었고요.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이건 이제 2번, 3번 그거 다 치고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끄트머리 뭐가 있어? 5년간 응시 자격 정지해서 답을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시험 보실 때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 점수가 나오려면 가능하면은 뒤만 딱딱딱딱 끌어가시게 되면은 짧은 지식으로도 그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을 또박또박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음모로 보이는 거야. 혹시 콤마가 잘못 찍히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 안 나와. 출제위원들은 설렁설렁 대충 내게 됩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앞에서부터 몰입해버리니까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시는 지에 필요하겠고요. 답 4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서 끄트머리 대여할 수 있다. 틀렸죠? 앞에 보지 말라고 힘 빠지니까 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알지. 근데 문장을 읽어버리면 말리는 거야. 2번 질문 끄트머리니까 자, 무자격자인 읽어봐야겠구나. 의리 공인중개사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포인트 중개 업무를 한 경우 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중개 업무는 누가 한다? 개공이하고 소공만이 할 수 있죠? 중개보조원도 중개업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개차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옳은 거 맞나? 자, 을이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단 유보 옳은 것 같은데 끄트머리 중개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죠. 중개 행위가 뭐라고 써요? 알선이라는 게 뭐가 된다? 중개 행위에 해당이 키워드죠. 우리가 외웠던 건 중개는 뭐냐 그랬을 때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봤었죠? 알선이란 말 일단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중개하면 무조건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권리 득실 변경에 알선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게 뼈대를 잡으셔야 돼. 얘는 틀린 거야. 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를 했다. 그러면 알선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거래 당사자가 돼버린 거야. 따라서 어떻다? 이건 중개가 아니다. 근데 앞에 내용을 몰라도 중개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뭐야? 알선이라고 하는 거. 자, 중개업은 아까 보수업, 그 다음에 부수업 이런 게 중개업이 됐던 것이고 중개 행위 어려워.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판례를 끌고 돌았으니까 자, 그래서 중개 키워드 뭐가? 알선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자,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 외관상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거 틀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많이 하는 건데 가족 중에 누가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개업을 할 상황은 아니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자, 가게 문 열고 닫고 다 누가 해? 그 다른 가족,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을 다 해. 그리고 계약서 쓸 때만 전화를 해. 지금 빨리 와서 도장 찍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이름하여 자,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야. 형식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 이게 뭐 나머지 지금 이제 권리득실변경, 알선 이런 것들 다 자격증 없는 분이 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다?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즉 공인중개사가
지금 이제 무자격자가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판례 지문이다 보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끄트머리 가서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다 알아. 근데 겁이 나가지고 중간에 앞쪽을 또박또박 읽게 되면 나중에 얘기 자체 취해서 논점을 놓쳐버리게 돼서 하여튼 한국말은 제일 끝머리 핵심이 들어가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자신을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리고 대표라고 기재했던 거 요거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답은요 바로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중개 업무를 하면 어떻다?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공이 아닌 사람은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2번. 좀 어려웠던 문제 되겠고요. 근데 24일 문제네. 요즘에 이런 문제 잘 안 내요. 요즘 문제는 정말 심플하게 뽑아. 어렵든 쉽든 법조문 내에서 구성을 해요. 옛날에는 법조문이, 공인중개사법이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냐면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요때까지 개 짜증나게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왜? 법은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40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토시 갖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개사법의 시험 범주가 한 3배, 4배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대충 내도 어차피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옛날 문제 하나 보셨고요. 자, 그래서 답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시, 도지사.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숫자가 틀렸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1개월 내에 어떻다?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요걸 일단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숫자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질문. 자격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최근 문제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그걸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아까 이걸 갖고 30회 했던 거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이런 질문 있었죠?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문제 지문을 보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짜깁기 하는 거야. 냈던 거 또 내고 또 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해서 요거 한번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하고 대여 차이가 뭐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하고 대여의 차이가 뭐냐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별 의미도 없이 중원, 부원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너무 진지해져. 양도의 와 대의 차이가 뭘까? 아무 차이 없어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질문. 그 다음에 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선택해서 중개업무를 한 경우 포인트 시도지사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아직 우리 자격 취소에 공부 안 하셨어요? 나중에 부다다, 정정정칭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내가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격 취소 누가 한다? 시도지사라고 할 거. 해서 이 문제 답은요 좀 특이한 거 교부라고 하는 거 교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슈로 삼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검토드릴 문제. 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격증을 양수해서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선택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냥 맞추라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다 보면 뭔가 하나쯤 틀리지 않았을까? 요거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공법 파트는 이 중개사법보다 훨씬 시험 범주가 넓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 몇 개 있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음 몇 번? 5번. 그냥 찍고 가야 돼.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그리고 지문 속에서 숫자 찍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문 속의 숫자는 별로 중요치가 않다. 숫자를 묻고 싶으면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숫자가 되는 것은 제가 몇 개를 외워요. 그건 나중에 숫자 자주 외우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하여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전체를 옳게 구성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에서 보면 사실 잘 안 먹혀요.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뭔가 하나쯤 잘못됐을 거란 선입관을 버리시라고. 5번 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근데 수험생들은 항상 받을 때 뭔가 하나쯤 틀렸을 거라고 확신에 차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용도 몰라. 그러면서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습관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요,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애 있잖아. 하필이면 오늘 이제 학교를 오는 날이 가출했다가 한 며칠 만에 기어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날 시험 본 날이야. 그 애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새끼니까. 자, 시험 볼 때 점수 아는 거 몇 개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힌트를 줘. 겁나 긴 거, 겁나 짧은 거, 뭐 이런 거 답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도 그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음모가 있을 거라고. 이건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문제 해서 답은 5번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용어에 관련된 설명등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게 키워드죠. 자, 주어. 은는 이가. 이게 주어라고 그랬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끝머리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번 지문이요. 자, 중개 해당한다. 나와 있죠? 중개 앞에,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알선 들어가야 되죠? 해서 아까 교환계약을 알선하는 거 또는 지금 환매계약을 알선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중개. 그래서 여기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거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이걸 쫓아가면 안 되고 뒤에 중개 키워드는 뭐가 된다? 알선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살붙이면 권리의 득실 변경에 알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죠. 그래서 교환계약, 환매계약, 임대차, 그 다음에 매매계약, 이런 것들은 소유권의 이전, 알선을 하는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은 임차권의 취득 등을 알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중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뒤에 보셔야 돼. 중개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나왔다. 보수업, 그 다음에 부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된다라고 배우셨죠? 우연히 이래는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가볼까요? 자, 부수 들어가 있죠? 보수 들어가 있죠? 그 중개업이 된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해당이 된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와, 남들이 시험 그냥 막 한 100분 동안 뒤지게 풀 때 한 70분 만에 딱 풀고 엎드려 잡니다. 마음 편하게.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보수업, 부수업. 텍스트를 밋밋하게 꼬박꼬박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거의 70% 이상이 루틴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수업, 부수업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죠?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서 자격 취득 후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공이 아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5번. 자,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거.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라고 돼 있죠? 얘는 중개업을 하면 안 돼. 중개업으로 수행하거나 보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 중개보조원이 개공을 대신해서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할지라도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답은 아까 3번이었나요? 이럴 때가 제일 민망해. 답을 3번을 놓치고 와서 5번을 뒤지게 쳐다보는데 틀린 게 없어.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발견하잖아요? 읽어보지 마요. 힘 빠지니까. 3번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된다고. 실수를 줄인다고 가짜않게 그걸 읽어본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게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2교시 때 80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몽사몽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홍삼 드시거나, 그게 싫으면 이제 100만 21, 100만 22 이렇게 푸시업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도 귀찮으면 시험 볼 때 날탱이처럼 딱딱 끊어서 가는 훈련들 필요하십니다. 근데 다른 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 체력이 좋아도 시험장에서 그렇게 몰입해서 100분, 80분 에너지 소비 못 합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수업해보면 알잖아요. 딱 40분 넘으면 벌써 눈이 감기기 시작해. 아주 막 그게 잠을 깨려고 몸부림을 쳐. 그럼 뭐하러 중계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서 지금 퍼즐로 자고 얼마나 좋아. 해서. 근데 이제 10월 달에 증 하나 따면 딱 3일 좋아요. 3일. 그다음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자, 볼까요? 자, 중개업에 관한 설명. 끄트머리 가십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근데 중간에 우연히 1회. 우연히 나와 있죠? 이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중개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보수업, 부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질문이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한 경우.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외워서 대입하는 거라고 개설 등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근데 등록을 안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서 3년 3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요. 중개업 나와 있죠? 그래서 보수도 받았죠? 그 다음에 부수 나와 있죠? 업이죠?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야매로 가셔야 돼. 이렇게 날씬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중개업 한번하고요. 보수업, 부수업 이렇게 할 테고. 자,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수를 받고 보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업으로 하고 있죠? 그럼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지금 해당한다 해서 4번을 옳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문장으로 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상합니다. 보수를 받고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수험생이 막 생각해. 아니, 왜 토지만의 건물도 할 수 있고 왜 건물을 안 하지? 지 맘이지. 그걸 갖고. 근데 문장을 보게 되면 약간 이상하다고. 토지만, 이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중개업의 키워드는 뭐가 된다? 보수업, 부수업.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 문제를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자꾸 텍스트, 내용을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중개업 나와 있죠? 그래서 보수 받았죠? 보수를 받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 부수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업도 나와 있죠. 보수업, 부수업은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개별 판례를 외워서 외워지지 않아요. 자, 중개업은 뭐라고요?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취지는 뭐냐면 키워드를 계속 외우시라 이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도 뒤에서부터 읽어봐야 돼. 중개업 키워드가 뒤에 있으니까 중개업 딱 나오게 되면 어떻다? 보수업, 부수업. 아까 중개는 뭐였어요? 키워드 알선이라고 하는 거. 중개는 뭐였어요? 알선. 중개업은 보수업, 부수업 이렇게 치고 가게 됩니다. 그 정도.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중개 나와 있다. 뒤에 알선 나와 있죠? 해서 알선은 뭐다? 중개에 해당이 된다. 와, 완전히 초야매네요. 해서 해당한다 해서 답 1번이죠? 그죠? 얼마나 간단해. 법정 지상권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 권리의 일종입니다.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법정 지상권. 물론 이제 법정 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과 관습상 법정 지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민법에서 다룰 얘기고, 출제 이슈 중개 들어가면 뭐라고요? 중개 들어가면 알선, 중개업 들어가면 뭐야? 바로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2번 지문이요. 중개업 나와 있죠? 1회 들어가 있죠? 그럼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걸 뒤에서 보면 눈치를 딱 챈다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보수업, 부수업이 있어야 되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할 것. 3번 질문 공인중개사 외국 법 틀렸죠?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4번 질문은 앞에 주어 나와 있네. 소속 공인중개사. 자, 개공에, 법인 개공에 소속된 중개사만을 말하는 거. 틀렸죠?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더라도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서는 이제 만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끄트머리 바로 가서 보셔야 되죠? 단순 업무 보조자.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그래서 뒤에 뭐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거 없어요? 확인 설명 의무는 나중에 중개업무에 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요. 지금 이 문제에서 1번 뽑았어요. 근데 계속 느끼셔야 돼. 지금 뒤에, 자, 앞에 주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제일 뒤에 주어가 있는 경우 중개는 알선, 중개업은 뭐가 된다고요? 보수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부수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텍스트 내용을 파악하지 마시고 단어 위주로 끊어가시게 되면 뭐라고 함정을 파든 간에 거의 다 해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가서 살펴볼까요? 자,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개업 공인중개사. 키워드 뭐야? 개설 등록을 한 자.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간 보지 마시고 바로바로 외운 거 확인하십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간단하죠? 공인중개사이고 중개업무 수행 또는 중개업무 보조 들어가면 어떻다?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되게 된다. 세 번째요. 공인중개사로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나와 있네요.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보조 나와 있죠? 얘도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 끄트머리 중개를 업으로 한 것 뒤에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체가 다 옳은 편인가요? 해서 5번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개설 등록을 한 자. 외워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틀렸죠?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보수 그 다음에 업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죠? 그죠? 2번이 맞나요? 아, 틀린 걸 고르셨구나. 하여튼 답은 1번이 될 테고 중개업은 뭐라고요?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3번 질문은요. 소속 공인중개사, 다른 거 빼버리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맞고요.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이 빠져있어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이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죠. 그죠? 굳이 이 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자, 요걸 이제 왜 지적을 해드리냐면 수험생들 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복수정답 시비 걸고 아주 지랄 발광들을 하십니다. 아, 시험 끝나고 나서 1번을 놓쳐버리면은 4번도 틀렸다. 2번 빠져있으니까. 뭐 이의시정 하는 건 자유의지지. 시험 봤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안 받아준다 그런 거 택도 없는 거라고. 안 받아준다고요. 시험 끝나면 아주 가관들이야. 명백히 답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지금 여기서 어떤 거 있죠? 1번이 답이 되잖아요. 명백히 1번이 답이 있는데 4번도 틀렸다. 그래서 이 시험에 관련된 판례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판례 취지가 뭐냐면 출제는 출제위원이 알아서 하고 수험생은 어떻다? 그 안에서 풀어라.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지 여기도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돼서 출제 본부에서 하는 소리는 뭔 얘기냐면
그럼 네가 내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미세한 부분에 몰입하지 마시라고. 시험을 그렇게 안 낸다고. 설렁설렁 낸다고. 근데 공부를 잘못하신 분들은 너무 몰입하는 거야. 2법 취득한다. 2법 빠졌으니까 틀렸어. 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그게 먹히면 괜찮아. 근데 안 먹힌다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 중계. 자, 키워드. 뭐야? 알선. 끝났죠? 그죠? 아, 이렇게 문제 구성한다고요. 이게 이제 키워드. 중계 들어가면 뭐가 된다? 알선. 중개업은 뭐야? 보수업, 부수업.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잠시, 자, 끊었다. 여기서부터 문제 개수가 한 8문제 되는데, 잠시 끊었다가 다음 문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0회 때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제일 앞을 보거나 제일 뒤를 봐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자,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업무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해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면 뭐가 된다? 이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키워드 중개업무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해서 뭐 같은 얘기를 여러 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끄트머리 처벌된다. 틀렸죠? 틀렸죠? 네, 저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요, 이걸 공부하실 때, 만약에 읽을 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겁나 어려워. 공동정범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날티나게 주어 딱 보고 나서 뒤에 처벌된다. 그럼 틀렸다. 이렇게 단순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진짜 잘 돼 있어도 시험장 가면 긴장도가 높아가지고 자꾸 읽게 돼요. 그래서 주어서로 끊어가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 심플하게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될 수 없다. 요거 이제 이중 소속의 문제, 1년 1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개공을 하고 밤에는 딴 가게 가서 중개보조원이나 뭐 소속 공인중개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설 등록할 때 공부할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 나와 있죠? 앞에 뭐 있어? 알선. 그러면 중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렵다니까요. 환매계약, 교환계약.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한 뭐 엄청 길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 중개에 들어가면 어떻다? 알선. 중개업은 뭐가 된다?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고 우연히 이래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고요. 30회 때 어렵게 나왔는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건물 중에서 장착 건축될 건축물 또는 특정,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분양권,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동산이죠?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한정하는 개념이죠. 동산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 무형물 나와 있죠? 무형물도 부동산이 아니죠? 따라서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뒤에 대토권 나와 있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뒤쪽만 딱딱딱 끊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거 세 가지는 중개 대상물 아니고요. 포함되지 않는 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5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꼼꼼히 보시면 알았던 것도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특정 동호수 장차 건축될 건축물 아파트 이런 분양권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와 있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나무에 대해서 자 홍길동 거다라고 이렇게
외부에 공시가 돼 있으면 그걸 토지 정착물이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할 수 있다?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할 수 있다. 근데 앞을 보시게 되면은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런 거에 효력되면 안 돼. 초록색에 명인 방법을 갖춘 추목의 집단, 빨간색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앞에 수식어 때문에 말려버린다고. 이게 뭔 취지냐면,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등기된 임목이거든요. 그 자체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그 자체가 토지 정착물에 해당돼서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지금 계속 느끼셔야 뒤를 보는 훈련들. 세 번째, 깜짝 길다.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죠? 세차장 구조물은 부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사고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나와 있죠? 중개 대상물이죠? 네, 그래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자, 기업번 중개 대상물, 니은번 중개 대상물, 리을번 중개 대상물. 근데 이것도 그래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허가 구역 안에 토지 이렇게 가게 되면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뭘 잠깐만 있어봐. 이거 투기 과열 지구 내 예를 들어서 자,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 아파트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까? 다시 투기 과열 지구내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 아파트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까? 된다고. 앞에 이걸 이제 중개를 했을 때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고 최소한 중개 대상물은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은 자, 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지금 문제가 계속 중복이 되니까 앞에 수식어를 겁나 길게 깔아가지고 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겁을 먹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허가구역 내 토지 이런 거에 쏘으면 안 된다고 그냥 대충 보시라고. 대충 보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고 어설프게 생각하면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중개대상물 보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 기억, 니은, 리을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뒤만 보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만 선박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거. 니은번 끝머리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죠. 중개 대상물 아니고 토지의 부합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끝머리 무형의 재산자 같이 나와 있죠. 부동산 아니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마지막 대토권 나와 있죠. 중개 대상물 아니죠. 그래서 전부가 다 어떻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느끼셔야 돼. 뒤를 보면 되게 쉬워지고 의미를 새기게 되면 꼬여버린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부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자, 특정의 건물도 장착 건축된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표 2번 질문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행정재산형 토지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건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런 지문이 약간 멘붕처럼 와야 돼. 근데 흘려내리셔야 돼. 항상 시험 문제는 겁나 쉬운 데 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세 번째, 등기된 임목,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라고 나왔죠? 26회 때 이 문제 냈으면은 나중에 문제를 응용해서 이런 지문을 구성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언제? 29회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26회 때 등기된 임목이 한번 출제가 됐다고 그럼 그거 공부한 사람한테 흔들어 주려고 약간 말을 바꿔서 구성을 하게 된다. 이게 회차를 쭉 분석을 해보면 거의 새로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30문제가 좀 특이하긴 29회 문제가 특이하긴 한데 하여튼 좀 이따 한번 보시겠고 자 그래서 요거 맞고요. 자 끝머리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게, 자, 중개에서 정해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 요걸 이제 틀리게 답을 구성한 케이스. 자, 중개가 뭐라고 했어요? 키워드 알선. 그 앞에 있는 게 뭐야? 권리라고 하는 거. 권리의 득실 변경에 알선이 뭐가 된다? 중개. 권리는 소유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역권도 설정이라고 있었고요. 저당권의 이전 가능하죠? 지상권의 이전 가능하죠? 전세권의 이전 가능하죠? 임차권의 이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갖고 살살살 이렇게 건드려 놓게 됩니다. 나름 어렵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 그동안 모든 문제, 중개라고 하는 것은 다 알선이라는 키워드로 거의 다 커버가 다 돼 있었는데 드물게 이 권리의 범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2번 질문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이상한 거 모르는 거 전혀 이상한 거 나오면 쌩 까고 가셔야 돼. 일단은 2번 질문에 취지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구조가 돼. 행정재산,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공유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이건 종류가 행정재산, 보전재산, 일반재산 세 개로 대별하게 봅니다. 행정재산은 시청, 청사 이런 것들을 행정재산, 보전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을 남대문 같은 거 이런 것을 보전재산, 그리고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불리는 것들이 국가가 지자체가 불합한다고 하는 것 시유지, 국유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적거래가 되지만 행정재산은 사적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용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번 설명드렸는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중개, 알선 가지고 재미를 보다가 살짝 틀어버린 문제에서 5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30회 때 문제가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있었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이슈, 이건 이제 일반 수험생들이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 높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문제를 냈던 것이고 나머지 무난한 문제, 그거 잘 푸는 게 실력입니다. 어쩌다 한번 치고 나오는 문제는 다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문제예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채굴의 광물, 땅 밑에 석유가 있어. 이거 사유재산 아닙니다. 사유재산 아니에요. 내 땅 밑에 석유가 있다고 해서 금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캘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국가재산이야.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사적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2번 질문 온천수. 이건 이제 민법 얘기인데 부합되는 거죠?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는 거죠? 부합이라는 게 땅을 사고 팔면 같이 사고 팔리는 거지 이것만 떼내서 사고 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비슷한 논리 구조가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세차장 구조물이 토지 부합물이거든. 그럼 땅을 사고 팔면 같이 딸려가는 거지 그 세차장 구조물만 따로 사고 팔고 권리 득실 변경 이걸 알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부합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국공유재산, 이건 부합. 금전 채권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더 어려워. 우리가 논의했던 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금전채권,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시험장에서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하면 항상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할 테고 준부동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점유라고 하는 거. 점유가 언제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점유. 이건 중개가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죠? 제일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가. 이 문제는 엽기야.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할 때 5번 답 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찍는 것도 기술이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꾸 뭔가 하나쯤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을까 막 기대에 차서 바라본다고. 사실 이 문제는 일반 수험생은 거의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여튼
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엽기적인 문제가 나오면, 아, 이게 중개사법 중에서 지금 이제 한 8문제 정도 버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끝장을 보겠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먼저 끝장이 나요. 그래서 아니 되게 널널하게 가셔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중개사법에서 뭐 아무리 과목이 쉬워도 절대 80점 이상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다. 주변에서 혹시 중개사증을 따신 분이 80점 이상을 맞았네, 90점을 맞았네, 100, 다 개소리다. 그럼 그런 얘기 좀 믿지 마요. 뭐 사람들이 말고 순진해. 밖에 나가면 절대 사기 안 당할 사람. 여기만 딱 들어오게 되면 1년 먼저 공부했다고, 증 땄다고, 내가 공부 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증을 땄을까? 그 사람 증을 땄는지 차도 나는 안 믿어. 기본적으로 증 가져오기 전까지는. 증을 가져와도 이게 위조했는지 의심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증을 따신 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증을 따시잖아요. 어디 가서 할 말도 없어. 공부를 어떻게 해라 말아.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왜?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야. 이게 그냥 밤마다 그냥 계속 다른 생각을 다 접고, 이게 뭐냐고,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이게 뭔 지랄이냐고. 그래서 증을 따시면은 그냥 마음 편해지고,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가끔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다 개소리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마음 심리적으로 이게 내려두셔야 돼. 나는 그래도 최소한 안 돼도 62.5로는 합격할 거야. 이렇게. 왜? 밀려 쓴 게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불길한 예감. 이렇게 가시면서 근거 없이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자, 공인중개사 법령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죠. 아까 우리 한번 봤던 얘기죠? 중복자, 이중 소속의 문제, 1년 1천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따로 공부 안 해도 몇 번 보시면은 저절로 이해가 될 거야. 2번 지문.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하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하나밖에 둘 수가 없고요. 다른 관할구역에도 다 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떴다방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이거 얼마나 쉬워. 근데 중간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을 막 허못해. 아,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따로 했으면 이게 왜 허가를 해주나? 그럼 그래도 높은 사람이 허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의 나를 펼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을 보지 마시라고 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없다. 3번 틀리게 뽑았고요. 4번 자,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아파트 입주권도 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잠깐만.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맞구나. 해서 답 4번이네요. 해서 지금 뒤만 봐야 돼. 입주권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분양권은 뭐가 되고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고 입주권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특정,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서 요거 아까 한번 답을 뽑았던 주제였죠?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해서 이것도 그래요. 저도 착각을 잠시 했었는데 끄트머리를 보면 안다고. 끄트머리 뭐라고 써 있어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요것만 아시면은 요것만 보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저부터 쭉 읽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분양권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바로 지금 이제 관련한 주제 용어의 정의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결격사유부터 가겠습니다.